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법원에 갔다가 다음 일정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잠시 녹화를 합니다. 안전운전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에 대한 사건이죠. 오늘 법정에서는 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문이 있었던 건 아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법정 안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법정 밖에서 들은 얘기 중에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존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6월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뭔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즉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후에 부지사 퇴임할 때는 쌍방울이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크게 한번 파문이 일었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일 내로 이런 입장을 뒤집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재명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김성태한테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해 주려고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라는 취지로 아마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왜 그렇게 진술했어? 왜 보고했다고 했고 왜 무슨 요청을 한 것처럼 진술했어? 그때 그렇게 진술했던 것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다각도로 회유와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장기간 1년 가까이 부당하게 재판이 장기화되고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고립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유와 압박을 받으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무슨 회유와 압박을 받았냐? 아니, 자꾸 검찰이 얘기하고 김성태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 별건 뜬다고 하죠. 뭐 속칭 별건 뜬다고 하는데 또 다른 뭐 뇌물 혐의로 나를 추가 기소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김성태가 본인이 뭐라고 진술을 했는데 본인하고 말을 맞춰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폭로를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측근으로 불리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뭐 뇌물 공범이라고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몇 차례 지금 소환, 출석 통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그 딸들의 결혼자금 자료까지 다 가져가서 그것까지 뒤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유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요, 법정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법정 밖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함께 나눈 얘기입니다.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사선 변호사 중에 유일하게 선임이 돼서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1인 받아서 다들 안 맡으려고 해서 성균관대 동문 변호사들을 읍소하면서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다들 뭐 겁이 나서 부담스러워서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오늘은 김광민 변호사 혼자, 사선 변호인 중에는 혼자 출석을 했는데, 이제 법정 밖에서 기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뭐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이 검찰에서의 했던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거다 라는 사실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검찰 진술 사실이 밖으로 알려진 뒤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입장을 직접 한번 밝힌 적이 있잖아요.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한 적 없다, 그리고 대북송금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한 차례 밝혔었고, 지난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고 나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세 가지 입장을 밝혔죠.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전면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을 깨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다 등의 세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입장대로 나는 김성태를 만나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줘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라는 거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는 장기간 구속에 따른 압박, 그리고 검찰이 직접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갖은 회유와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다 라는 사실을 세상에 고하겠노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재명으로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해 놓은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대로 그나마도 이제 나중에 별건으로 추가 진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6월에 온갖 압박을 가해서 이와 같은 진술을 받아낸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내가 그때 김성태한테 돈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거를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어 라는 게 진술이 확고하다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데 충분한 증거 가치를 갖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재판부를 통해서 이화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빨리 해달라, 증거 인부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증거 인부라는 것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뭐 그다른 그 밖의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증거 채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는 이거 증거 채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같은 경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이유가 내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거야, 또는 검찰이 유도신문에 의해서 내 취지와 다르게 진술조서가 기재된 거야, 이런 취지로 내용 부동의를 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게 하려고 빨리 증거 인부를 내달라고 했던 건데, 아직 이 증거 인부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사임하면서 동시에 이 증거 의견서를 냈었어요. 그 증거 의견서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정리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압박을 받아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증거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왜 사임하는 마당에 무슨 증거 인부 의견서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은 걸로 칠래,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됐든 피고인 측을 통해서 빨리 증거 인부를 내달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증거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빠르면 내일, 안 그러면 모레 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리된 입장이 아마도 김강민 변호사 등을 통해서 뭐 옥중 편지가 됐든 어떤 전언이 됐든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재판이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라면,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인데, 이거는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이죠. 이재명의 직접 관여 여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우선 김용에 대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일환으로 그 재판 과정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진성 전 실장 사건도 마찬가지죠.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은 이재명 측이 대장동 수익금 중에 428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런 혐의로 이재명까지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정진상 전 실장 기소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전진상, 이화영 이 사건이 모두 이재명을 표적으로 삼은 검찰의 표적수사, 표적기소의 일환이다라는 거고요. 이화영,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는 기소 안 됐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으로 검찰이 지금 5번째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정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금명간에 이번 주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와 같은 정리된 입장이 발표가 되면 그 증거는 아마도 부동의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신문하는 그 신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다뤄진 내용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법정 밖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제가 별도로 확인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법정에서는 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어요. 2021년 11월에 사건 초기죠. 2021년 11월에 쌍방울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을 해서 뭐 컴퓨터에서 뭐 이화영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일요일날 출근해서 컴퓨터를 싹 교체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을 통해서 자기의 법인카드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핵심 신문 사항인데, 오늘 증인 2명 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대요. 이 2명 다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그 임직원들이 이화영 이름을 검색하거나 또는 PC를 교체하는 데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명 다 이화영이 김성태나 방용철 부회장을 통해서 본인의 무슨 법인카드 사용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해달라 또는 지워달라, 삭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걸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 명은 본인은 뭐 총무 인사팀장인데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뭘 컴퓨터에 검색하고 거기에 뭐 이화영을 넣어서 이화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직접 뭐 검색한 적은 없고, 그리고 PC를 교체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한 거는 없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도 나는 내 기억에는 그때 하루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기록을 보니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이틀 출근했었다고 하는데, 누가 뭘 검색하고 이화영의 이름을 넣어서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랬던 것은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 도와주라고 해서 출근해서 내가 컴퓨터를 교체했던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증거인멸 혐의로. 그 정도까지가 나온 증언이고, 무슨 뭐 이화영이 뭘 부탁을 했다, 누가 지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소득이 없는 증인신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요. 원래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뭐 해임 신고서가 제출되고 하면서 변호인단이 이제 사선 변호인단이 출석을 아무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임서 내고 이러면서 출석하지 않으니까 지금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변호인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사 한 명을 선임을 했는데, 이 국선 변호사도 아무런 자료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기록 검토를 하되, 다른 사건은 천천히 보기로 하고 기록 양이 방대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부터 우선 심리를 하자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우선 이 사건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본안 사건으로 들어가면 그 뭐 뇌물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일임을 받아서 사선 변호인 선임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근데 나서질 않는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왜냐면은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잡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사법방해라는 큰 프레임을 잡아놓고 그 안에다가 이 사건을 다 때려 박아서 뭐 변호인단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이재명 측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뭐 변호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고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느 변호사가 흔쾌히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김강민 변호사 한 명만 어제 이제 선임계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강민 변호사 한 명만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 교사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뭐 반대신문이래 봐야 뭐 한 10분 정도 한 게 전부입니다. 반대신문까지만 일단 소화를 했고요.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다들 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서 지금 쉽지 않은 모양인데 추가로 한 2명 정도라도 선임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라는 게 아마 김강민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자, 오늘 재판 소식은 짧게나마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 법정 밖에서 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리된 입장이 며칠 내로 공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